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려고 주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냄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지막하게 툭 튀어나오는 그 구절. 별상상 계란탕 별상상 계란탕. 괜히 콧노래처럼 리듬을 넣어 중얼거리다가는 스스로 피식 웃음이 터진 적 있으실 겁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퇴근길 차 안에서 신호대기를 받다가 김 기사, 자, 가보자고 하며 운전대를 두드리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쓱싹쓱싹 깨끗하게 하고 리듬을 타는 내 모습. 누군가가 보면 혼자서 웬 유치한 장난인가 싶고 혹시 지나가던 가족이나 아이에게 들키면 살짝 민망해서 하며 헛기침하곤 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서 그러나 왜 자꾸 혼자 중얼거리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겉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에는 가면을 씁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죠. 하지만 혼잣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라면을 끓이며 별상상 계란탕. 하고 리듬을 얹은 그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사실 고단한 하루를 견뎌낸 당신의 뇌와 영혼이 스스로에게 보낸 가장 정직하고 무해한 자가 치유의 신호였던 거죠. 만약 당신이 이 정직한 본능을 부끄럽다며 억누르고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스스로를 가두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비상사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심코 내뱉는 혼잣말 속에 숨겨진 위대한 뇌과학과 심리학의 비밀, 그리고 나를 망치던 소리를 나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거룩한 신경 조율 기술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툭툭 내뱉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뇌가 퇴화했거나 마음이 외로워져서 나오는 넋두리 같은 걸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뇌가 컴퓨터이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인터넷 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면에 인터넷 창을 30개, 40개씩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 없을 땐 잘 돌아가던 인터넷 영상들이 뚝뚝 끊기고 결국 전원마저 먹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20살 무렵일 땐 머릿속에 창이 많지 않습니다. 그땐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주말에 누구 만날지 정도만 신경 쓰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40, 50을 넘어서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의 진로, 부모님 건강, 다가오는 노후 대책에 회사에서의 입지까지. 머릿속에 엄청난 무게의 창들이 동시에 켜진 채 밤낮 없이 돌아가거든요. 결국 화면은 버벅거리다 못해 새하얗게 멈춰버립니다. 마우스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 먹통 상태, 재부팅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머릿속에서 폭주하는 생각의 속도는 1분에 무려 4,000단어에 달합니다. 이는 두꺼운 책 10페이지를 순식간에 읽어치우는 속도와 맞먹습니다. 신호등 고장난 8차선 교차로에 차 수천 대가 뒤엉켜 빵빵거리는 극심한 과부하 상태인 거죠. 이때 뇌가 멈춰버리는 걸 막기 위해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한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둔탁한 입과 혀를 움직여 소리를 밖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아무리 말을 빠르게 해도 1분에 겨우 200단어밖에 내뱉지 못하거든요. 생각은 4,000단어로 터져 나가는데 입은 200단어밖에 못 나가는 이 속도의 차이가 기적을 만듭니다. 머릿속 창들이 터지기 직전일 때 입 밖으로 소리를 툭 뱉는 순간 뇌는 수천 개의 무거운 생각 중 딱 하나만 골라내어 일렬로 차선 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차키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며 차키가 어디 갔지? 차키 하고 중얼거리는 건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입 밖으로 호루라기를 불며 차선 정리를 하는 교통경찰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대의 게리 루피안 교수 연구팀이 이 사실에 관해 실험으로 증명해냈죠. 입을 꾹 다물고 사진 속 물건을 찾을 때보다 입으로 바나나, 바나나 하고 소리를 내며 찾을 때 뇌의 검색 및 처리 속도가 무려 2배나 빨라졌거든요. 소리내어 단어를 뱉는 순간 뇌의 시각과 기억 검색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찾으며 중얼거리던 순간이 바로 뇌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검색하고 있다는 직관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튀어나오는 걸까요? 1934년 발달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 교수가 답을 찾아냈습니다. 교수는 어린아이가 혼자 블록을 쌓을 때 이건 여기 두고 요건 저기 놓고 하며 중얼거리는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소리를 내어 자신과 대화하며 뇌를 프로그래밍 하거든요. 어릴 때 쓰던 이 생존 회로는 어른이 되면서 머릿속 생각으로 잠시 숨어들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흔, 쉰을 넘어 감당해야 할 인생의 과제와 스트레스가 다시 과부하를 일으키자 뇌가 어릴 적 쓰던 그 검증된 비상조종관을 다시 켜버린 거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혼잣말이 새어나오는 건 당신이 약해지거나 늙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켜는 가장 정직하고 치열한 생존 본능인 겁니다. 그러니 무의식 중에 새어나오는 그 중얼거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뒤흔드는 진짜 마법은 이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되돌아오는 그 짧은 찰나에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복잡한 고민을 붙잡고 끙끙대다가 어느 순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본 순간 갑자기 답이 보였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개처럼 뿌옇던 생각이었는데 소리로 뱉어내는 순간 갑자기 또렷한 실체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놀랍게도 물리학의 한 원리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되기 전에 입자가 여러 가능성이 뒤섞인 구름 같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누군가 관측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확실한 결과로 확정된다고 말합니다. 머릿속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생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도는 흐릿한 가능성의 구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뱉어 소리라는 형태로 바꾸는 순간 뿌옇던 가능성은 하나의 명확한 사실로 굳어버리는 거죠. 이 확정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귀입니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오는 그 짧은 찰나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때 뇌의 청각 피질은 이 소리를 더 이상 내 머릿속 생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제3자가 방금 한 말을 전달받은 것처럼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청각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내 목소리를 스스로 들을 때와 남의 목소리를 들을 때 뇌가 처리하는 경로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영상 연구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청각 피질의 특정 영역이 마치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할 땐 온통 내 감정과 이해관계에 절어있던 생각이 소리로 나갔다가 귀로 돌아오는 순간 남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궁금증을 풀 때보다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안 앞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대로 억울해도 참아야 하나, 아니면 판을 엎어야 하나, 지금을 버텨야 하나, 새로운 노후를 준비해야 하나, 무수한 두려움과 시나리오들이 전기 신호의 형태로 뇌 속을 어지럽게 부유하고 있거든요.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는 미세한 전기 스파크에 불과한 생각들이 뇌 속에서 겹쳐 있을 때는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입을 열어 단어를 바깥으로 뱉어내는 바로 그 찰나, 허파에서 뿜어져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키고 초속 사망사삼민 나는 물리적인 압력파가 되어 허공을 가릅니다. 무한하게 떠돌며 나를 흔들던 불안이 이렇게 소리라는 물리적 실체를 얻으면서 비로소 내가 손으로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 반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소시지를 자르는 칼의 각도입니다. 길쭉하고 통통한 소시지를 칼로 수직으로 똑바르게 자르면 잘린 단면에는 딱 그 지점의 좁은 원 하나만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공포에 갇혀 속으로만 나 어떡하지? 나 완전히 끝났어 라고 되뇌는 건 딱 그 좁은 원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문제의 그 한 단면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정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소시지를 칼의 각도를 비스듬히 눕혀 사선으로 자르면 단면은 길쭉한 타원으로 훨씬 넓어지면서 그 안의 결까지 통째로 드러납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순간이 바로 이 각도를 비트는 순간입니다. 좁은 원 하나만 보이던 문제가 훨씬 넓은 단면을 드러내며 이제껏 안 보이던 정보와 맥락까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아닌 외부의 타인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만 사귀면 분노라는 좁은 원 안에 갇히지만 상황을 소리내어 정리하는 순간 상대의 입장과 다음 대응책까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의 각도를 비틀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대한 뇌의 본능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꽉 막힌 머릿속에 갇혀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잔인한 진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뇌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던 이 위대한 생존 도구가 어느 순간 나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입을 꾹 다물고 소리를 머릿속에만 가두어 둘 때 그 정직했던 혼잣말은 뇌 속에서 음침하게 썩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 교수는 이렇게 머릿속을 시끄럽게 어지럽히며 나를 파괴하는 내면의 소리를 채터, 즉 머릿속 잡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40이 넘고 50을 지나며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소외감과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노안과 나날이 아득해지는 노후 불안까지 수많은 압박감이 밤낮 없이 머릿속에서 웅웅거리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던 하루하루가 사실은 속으로 차곡차곡 눌러 담아온 무게였던 셈입니다. 이 챕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 두 가지 끔찍한 덫을 놓고 나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억울했던 순간을 끊임없이 되돌려보는 반추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며 이미 끝난 과거의 영상 재생기를 끊임없이 돌리는 거죠. 둘째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부풀리는 재앙화입니다. 이러다가 나 나중에 여기서 잘리면 어쩌지, 몸이라도 아프면 당장 노후는 어떻게 버티나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을 오늘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 두 덫에 한번 걸리면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과 다름없습니다. 본래 소리를 내어 뱉으면 꽉 막힌 문제의 각도가 비틀리며 새로운 틈이 보여야 정상인데 챕터에 갇히면 정확히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매번 같은 각도로만 소시지를 자르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 하나 없이 똑같은 좁은 원망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내뱉는 혼잣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이 끔찍한 챕터를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실제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온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런 상태가 단 며칠만 이어져도 몸은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과학적 폭주는 단순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나 우울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반응은 혈관 속 염증 수치를 끌어올려 심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면역력까지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하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챕터가 타인과의 관계마저 산산조각 낸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 내가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라는 왜곡된 혼잣말을 씹어 삼키는 사람은 결국 가족이나 동료를 향해 비난과 통제의 폭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언성부터 높이며 쏘아붙이는 순간들. 됐어. 그냥 관둬.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같은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도 실상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부패한 챕터가 참다 못해 터져나온 고름에 불과한 거죠. 정작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도 못한 채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엉뚱한 화만 쏟아붓고 마는 겁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본능이 나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폭주하는 이 고통스러운 잡음을 멈추고 나를 파괴하던 소리를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거창한 결심이나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단순한 소리 내기를 넘어 나 자신과 언어적 거리를 두는 배트맨 효과에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줄 때 내가 좋아하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문제를 풀어봐 라고 지시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배트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며 자신과 한 걸음 거리를 두는 순간 두려움이 가라앉고 문제 해결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배트맨 효과가 필요한 겁니다. 불안과 분노가 엄습할 때 나 어떡하지? 나 왜 이 모양이지? 하며 1인칭 나의 늪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2인칭으로 나에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박 과장, 너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배트맨처럼 냉정하게 판을 보자. 너 지난번에도 잘 해결했잖아. 하고 말을 건네보는 거죠. 뇌영상 촬영 결과 이렇게 주어를 바꿔 자신을 나가 아닌 너나 자기 이름으로 부를 때 타인의 마음을 관찰하는 뇌의 측두접합부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름을 부르는 그 찰나, 뇌는 이 혼잣말을 내 감정의 비명이 아니라 내가 깊이 신뢰하는 멘토가 옆에서 던져주는 객관적인 조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막연한 위로 대신 법정의 변호사처럼 구체적인 팩트 증거와 숨겨진 욕구를 뇌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자신에게 다 잘 될 거야. 넌 최고야. 같은 무책임한 긍정의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뇌는 그런 거짓말을 단번에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를 변호하는 뛰어난 변호사가 되어 살아온 세월의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해 주어야 합니다. 철수야, 너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했어. 너는 충분히 해낼 실력과 증거가 있어 라고 팩트를 밀어 넣어주는 거죠. 동시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안의 욕구를 찾아 소리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화가 난 진짜 이유가 상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역할에 대한 명확성을 원해서였다는 걸 소리내어 확인하는 순간 감정을 몰던 편도체 대신 훨씬 침착한 운전자인 전두엽이 다시 핸들을 넘겨받으며 상황을 해결 가능한 과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대화법이 내 뇌에 단단한 고속도로로 깔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딱 72시간, 즉 3일입니다. 우리의 뇌 신경회로는 생각의 방향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기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 3일 동안 의식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팩트 기반의 혼잣말을 연습하면 뇌에서는 신경세포의 연결을 다지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BDNF가 분비됩니다. 이 뇌신경 영양제 단백질이 늘어나며 이 다정한 대화법이 내 삶의 새로운 기본값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대체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굳이 바쁜 일상 중에 따로 시간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숨어 있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로 향하는 시간, 혼자 걸으며 바람을 쐬는 시간, 물줄기 아래 서서 하루를 씻어내는 샤워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걷는 동안에는 발걸음 소리만이 곁을 지키며 물소리 아래에서는 그 어떤 떨리는 말도 흩어져 사라지거든요. 이 3번의 시간을 나만의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가며 스스로에게 묻고 팩트의 답을 던져보는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수십 개의 창을 띄운 채 과부하로 버벅거리던 뇌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증거를 모으는 작은 습관 하나로 다시 한 줄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파괴하던 폭주를 멈추고 나를 살리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스스로와 나누는 다정한 대화가 쌓이면 단순히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걸 넘어 인생 전체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의 인생을 오래 관찰하며 마흔 즈음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전환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외부의 인정과 성공만을 쫓아 달려오던 삶이 마흔을 넘기며 방향을 바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융은 이 전환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에서 속에 있는 진짜 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오늘 살펴본 혼잣말은 바로 이 개성화가 매일 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머릿속을 떠도는 이 목소리는 내버려 두면 나를 삼키는 끔찍한 주인이 되지만 다정하게 다스리면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그 목소리를 부끄러워하느냐, 다정하게 이름 불러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애써온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도 당신이 중얼거린 그 나지막한 소리만큼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잣말은 나이 들어가는 뇌가 내는 슬픈 소음이 아닙니다. 매일 밤 내 영혼이라는 악기의 줄을 조율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오늘 밤 라면을 끓이다 다시 파송송 계란탁을 흥얼거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번엔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보십시오. 그 리듬 위에 슬쩍 자신의 이름을 얹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의 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하게 당신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